입장 등에 대해 강재훈 진사조사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강재훈입니다. 지난 5월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모 교사 학부모 단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감님이 지난 7월 23일 KBS 제주 집중 토론 때 발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5월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감님은 고인이 되신 선생님과 유족에게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에게 불편한 오해나 상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마음입니다. 집중 토론 때 답변은 교사 사망 사건에 한정하여 얘기한 것이지 교사 사망 사건에 한정하여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교육감님께서 일선 교육 현장에서 40년 동안 교사로 있으면서 선생님들이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교사의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며, 따라서 선생님들이 어떤 사안이 있으면 교장 또는 교감,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청하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일반적인 사항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그런 경향이 있다고 대답한 부분을 모 단체 등 6개의 교사 및 학부모 단체에서는 전후 맥락을 전부 생략하고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한정하여 마치 교육감님이 교사가 자존심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며 교사에게 사망의 책임을 전가했다고 진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는 항상 선생님을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고인과 유가족에게 하였고,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도 진선미 의원이 질의에 대해서도 KBS 제주 집중토론시 발언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거듭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교사 및 학부모 단체가 전후 맥락을 생략한 채 자신들이 관점에서 사실을 단편적으로 해석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오히려 진실을 흐리고 진상규명 과정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허위 조작 경위서를 국회 제출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조사반이 구성되고 조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학교에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학교에서는 진상조사반이 자체로 설정한 자료 제출 마감 시간인 지난 7월 4일 교감이 경위서를 작성하여 도교육청 조사반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달 23일 강경석 의원실에서 국정감사 요구자료 중에 하나로 학교 교장 교감이 작성한 사망 경위 보고서 등 일체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국회 강경석 의원실에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기에 지난달 24일 학교 측에 다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고, 지난달 25일 학교는 지난 7월 4일 제출한 경위서와 같은 경위서를 또다시 보내옴에 따라 지난달 30일 강경석 의원실로 제출했습니다. 도교육청이 국정감사 자료를 허위 조작해서 제출했다는 모 단체 등 6개 교사 및 학부모 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 강경석 의원이 요구한 대로 학교에서 작성한 경위서를 제출하였을 뿐 도교육청에서 경위서의 내용이 어떠한 첨삭이나 변조를 하거나 입장을 적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주장 자체가 허위이고 왜곡으로 기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이나 진상조사반에서 학교에서 작성한 경위서를 허위 조작한 사실이 없으며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허위 보고했다는 주장도 사실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작성한 경위 보고서는 조사 참고 자료이며 이미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진상조사관이
사건 사실 확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녹취록은 유족이 제출한 자료이며 경위서는 학교가 작성하여 제출한 별개의 자료로서 진상조사반에서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 분석하는 과정에 있으며 현재 이 관련 사안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를 포함해서 최종 진상 결과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조사반의 조사 결과 발표 시기와 조사반은 인사 이동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진상조사반의 조사 기간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로 설정하였지 7월 29일에 진상조사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가족이 요구를 포함하여 진상조사반이 살펴볼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확인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유가족의 요구한 일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남은 절차를 처리 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 발표는 경찰 조사가 발표된 이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것입니다. 진상조사반은 지금까지 선생님 관련 업무 기록 확인, 소속 학교 교사의 면담, 관리자 면담, 사건 전 업무 기록 확인, 상담 및 민원 진행 사항, 사고 당일 CCTV 열람, 소속 학교 전 교사에 대한 설문 실시 등을 진행했으며 권한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식 회의는 3차례 있었으며 유가족 측과 여러 차례 비공식 만남을 가져서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조사반은 2명을 인사조치해서 진상조사 의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조직은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어느 한 직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업무가 중단되거나 없어지는 않습니다. 조사 관련 자료와 기록은 모두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며 보관되고 있으며 후임 담당자에게 업무 관련한 충분히 인수인계가 되어 진상조사반의 활동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조사반은 2명 가운데 장학관 1명은 후임자가 장학관으로 승진함에 따라 후임 장학관의 종전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 인사이며 또 다른 장학관 1명은 2017년 교사에서 교육 전문직으로 전직하여 8년을 근무한 이후 교장으로 전직한 사례로 인사 조치가 아니라 인사 전부 발령입니다. 어제 교육감님께서 유족을 면담했고 언제든지 면담을 요청하면 면담을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최선의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입장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시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일단 단장님한테 듣겠습니다. 그 녹취록의 내용을 교육감님께서 알고 있었다면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알지는 못합니다. 지금도 알지 못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결과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드리진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보고를 안 합니까? 최종 결과 보고서에 같이 보고 드리는 겁니다. 중간 보고는 전혀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중간에 그게 뭐 제도상 그렇습니까? 아니면 통상 그렇습니다. 최종 결과 보고서 나오는 이제 보고 드립니다. 그 교육장님께 듣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라고 결론을 내렸다는데 그 결론을 내린 핵심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교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해 관련자, 그 다음에 침해 관련자가 진술한 내용을 가져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이제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피해 관련자는 참석을 했지만 가해 관련자는 참석을 하지 않아서 제출된 자료로만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의위원들의 판단은
정당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판단을 내려서 조치를 한 겁니다. 이 지금 일부 공개된 그 녹취록이 근거가 됐습니까? 우리 됐습니까? 그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10월 13일에 열렸지 않습니까? 근데 녹취록은 아마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10월 22일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끝난 후에 나온 거라서 거기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네, 한결의 서분입니다. 일단 그 단장님께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이 자리는 그 숨진 교사가 이제 돌아가신 지 5개월, 6개월이 다 되도록 왜 진상조사 결과가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묻고 앞으로의 절차 등을 그 대답 듣기 위한 자리인데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이 지금 교육감과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 해명하고 6개 뭐 교사 단체와 그 학부모 단체에 대해서 약간 경고하는 그 입장을 먼저 발표하신 게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리에 맞는 그런 입장문을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일단 진상조사는 경찰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에 한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나서 최대한 빨리 그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하는지 그 상관성에 대해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경찰과 우리가 조사하는 부분이나 수사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 조사 후에 발표하겠다는 하는 내용은 어쨌든 경찰이 뭐 수사력이라든가 이제 정보 수집력이 월등합니다. 왜냐하면 포렌식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교직원 등에서만 이제 조사나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지, 공무원 교직원 외에 공무원 외의 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한계 때문에 이제 경찰 조사 후에 이제 발표했던 겁니다. 저기요. KCTV 이종입니다. 그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경찰 그 포렌식 검사나 그 이런 게 자료가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요게 아까 특히 그 교권 침해 가해자로 지목된 그분이 불참한다고 하는데 어떤 자료들로 그분이 대체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요 교권보호위원회가 아까 그 구성 비율이 종전 그 교사 참여 비율이 4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번 결정을 내리는데 늘어난 교사 참여 비율이 높은 분들이 참여해서 내린 결정인지 아니면 종전처럼 그 4명의 교사들이 참여 비율이 있어서 내려진 결정인지 궁금합니다. 네.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는 경찰의 어떤 형사적 판단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는 학교에서 사안 발생 공문이 와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하면 21일 이내에 무조건 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와 또는 전담 조사관과는 관계없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는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침해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수차례 요구를 했고 출석하여 정당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 관련자 쪽에서 도저히 갈 수 없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왔고 그래도 심의는 21일 이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을 받았는데 그 자료를 침해 관련자 쪽에서는 전담조사반에서 진술했던 녹취록을 저희들에게 주어서 그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교육감 조사관에서는 이 교보의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적극 설명을 하고 또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7월부터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9월에서야 개최 요청이 들어갔고 10월에서야 개최가 되어서 사망 이후 5달이나 지나서야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교권보위원회는 학부모가 학교에 학부모가 아니죠. 그러니까 피해 관련자가 학교에 사항 신고서와 함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에서 공문이 접수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역교권보호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법률상으로. 그래서 학교 공문이 9월 15일에 저희들에게 왔고 저희들은 접수한 그 날짜로부터 해서 정확하게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 즉 우리 교육지원청이 의지대로 이것을 뒤로 연기하고 미루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없는 상황임을 법률상으로 무조건 공문이 도착하면 21일 이내로 열 수 있도록 돼서 저희들은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는 감사합니다. 아까 보안단체에서 허위경에서 지적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교육청이 진상조사반도 운영하고 계시고 교육 현장의 컨트롤 타워잖아요. 그러면은 그 경위서 내용이랑 실제 녹취록이 실제 사실이랑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셨을 텐데 그 경위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으면 그것을 한번 대조해서 확인하고 제출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지 그 책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번에 특별교육 8시간 이수 판단이 나온 게 교원지휘법에 따라서 가장 엄중한 조치가 내려진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게 학생 보호자한테 내릴 수 있는 처분이 서면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 그 다음에 특별교육 이수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이게 너무 낮다는 교육의 목소리는 없는지 혹시 이런 법 개정에 대해서 제안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경위서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경석 위원실에서 학교 교장 교감이 작성한 경위서를 제출을 요구해서 제출한 것이고 그 녹취록은 우리도 이제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계속적으로 진상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해서 최종 결과 보고서는 들어갈 내용입니다. 법률상 치매 관련 보호자에게 내릴 수 있는 것은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저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최고 수위를 내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담당 장학사의 교육부 주관으로 하는 회의가 있으면 지금 사안과 관련해서 기자님께서 제안한 내용을 저희들 가서 명시적으로 말씀드리고 전국 장학사들 모인 데서 그런 뜻을 같이 해서 법령이 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상조사 단장님 최종적으로 결과 보고서에는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의원실을 제출할 때 녹취록과 사실이 다르다는 거는 인지하고 계셨나요? 인지하고 제출이 된 건가요? 어쨌든 경위서 자체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제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제출한 거지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작성해달라 이렇게 한 번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출해달라는 지시를 하시진 않았지만 그게 경위서에 들어간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는지 그 당시에는 그 자세한 사실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럼 경위서를 제출받았을 때 그 내용을 확인하시진 않고 그대로 제출하신 어쨌든 거예요? 그 경위서와 그 녹취록은 이제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최종 결과에 확인해서 이제 넣을 사항입니다. 아니 조사단에서 녹취록을
확인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어떤 의식입니다. 지금 예. 녹취록을 예. 그 승진 교사분의 녹취록을 확보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확보한 거는 이제 7월 4일입니다. 왜냐하면은 7월 6월 말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관련 자료들을 관련 부서나 관련된 분들께 요청해서 7월 4일 날 확보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학교 교감이 작성한 경위서와 녹취록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걸 다르다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어쨌든 중간에 계속적으로 이제 이 담당자별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딱 어느 시점에 인지했다는 부분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아니 7월 4일 어쨌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시점인데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이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학교 민원 대응팀이 작동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최종 보고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넣을 겁니다. 지금 확인은 상황에 다 하신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보고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겁니다.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문정인 기자. 국민일보 문정일입니다. 아까 그 감사관님 말씀하실 때 제가 기억하기로 7월 4일 날 학교에서 이 경위서를 교육청 조사반으로 제출했다고 하셨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뒤에 그 의원실에서 요구를 해왔을 때 다시 학교에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예. 요구했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거를 안 내고 다시 작성해달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그 제출하는 게 그 국회로 제출한다는 것을 이제 학교에서 알 수 있게끔 우리가 공문을 다시 보낸 겁니다. 어쨌든 그 경위서는 같은 경위서입니다. 수정이 전혀 안 됐어요. 예. 그 밑에 언제 작성된 날짜가 있습니다. 똑같은 날짜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긴 하셨겠네요. 경위서를. 7월 4일 날 녹취록도 처음 확인하셨고. 받았다는 건 확인한 게 아니고 이제 제출 받았다는 것이 받은 시점이 7월 4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진상조사 진행 중인 상황인데 진상조사에 만약에 책임을 묻게 되면은 범위나 책임을 묻는 데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 최종 보고서에 담겨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도 포함이 되는 거죠. 책임을 묻게 되는 최종 보고서에 넣겠습니다. 교육감이 지금의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책임이라든가 어느 수위 정도까지 책임을 물을지는 말씀드리고 곤란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냥 진상조사 반장님께서 교육감님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계시는 상황에서는 진상조사 결과가 교육감님의 책임을 묻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네요. 그건 좀 답변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제 누구를 책임을 어느 정도 묻겠다 하는 것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진상조사 반장님은 아까 교육감님 책임은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교육감님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두둔한 발언 한 적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게 들리는데요. 저도 질문 하나 아까 교육장님한테 여쭤봤는데 답변을 하나만 해주셔가지고 지난 13일 열린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이 결정이 지금 경찰 수사 교권 침해했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지역 교권보호 경찰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의견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교권 침해로 결정됐는데 그럼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여기에 몇 분이 어떤 분들이 참여했고 제가 얘기한 거는 이게 객관성을 가지려고 하면 좀 객관적인 분들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아까 질문드렸던 내용이 종전보다 지금 교원들의 요구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 참여에 교사 참여 비율을 높이라고 했고 4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린 결정에 늘어난 교원들이 보호위원으로 참여했는지 그 얘기를 또 어떻게 구성되는지 일단 처음에 말씀하신 거 이번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조치 결과가 경찰서의 조사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형사적인 판단하고
교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 내리는 판단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형사적인 판단이 아니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했다, 침해했다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뭐 협박했다, 무슨 뭐 폭력을 행사했다 이런 식의 판단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는. 그리고 이번은 총 우리가 심의위원이 총 50명입니다. 50명이 7개조로 7명씩 운영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교원위원 3명, 변호사 1명, 경찰 1명, 행정사 1명, 학부모 1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돼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교원위원 3명 중에서 현장 교사는 이번에 없었습니다. 관리 주로 교감과 교장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교사들이 이 심의위원회에 계속 참석을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학교의 수업 부담이 굉장히 부담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교사들이 현장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교사들이 심의회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부탁은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그게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제도 김은혜 기자인데요. 아까 그 특별교육 이후 8시간이 최대 수위라고 하셨는데 법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혹시 어떤 조항 근거로 얘기하시는 것 보호자에게 내릴 수 있는 경우가 딱 2가지입니다. 아까 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2번째는 특별교육하고 심리치료 2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최고 수위의 특별교육을 저희들이 내린 것이어서 8시간이라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더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아닌 거죠. 특별교육만으로는 이제 그 중에서 최고 수위를 내렸다는 거고, 시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이 이제 내린 거에서 저로서는 개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고 수위라는 말인데 정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나가면 2가지 조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위에 특별교육을 내린 것은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게 거기 안 나옵니다. 최고 시간이 뭐 200시간이다 300시간 이런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최고 수위의 특별교육 기수 거기로 내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거기에 뭐 몇 시간을 해라는 것이 법령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김은석 기자님. 예, 오늘 그 브리핑 요 현장이 지금 질문과 답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요 그 사망 사건 관련해서 지금 경찰에서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질문과 답변에서 그 대상자들 상대로 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답변이나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명심하고 있습니다. 홍창민 기자. 네, 헤드라인에서 홍창빈 기자입니다. 감사관님 답변이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아까 그 일부 교사 및 학부모 단체가 전후 맥락을 생략하고 그 교육감님이 자존심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그리고 전후 맥락을 생략한 채 자신들의 관점에서 뭐 해가지고 진상 규명 과정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뭐 문제 제기를 한 거에 대해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감사관으로서 적절한 답변인지, 그러니까 뭐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 사실관계가 달라서 뭐 이거는 뭐 문제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한테 오히려 당신들이 문제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 교육감님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나 뭐 공보관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한 답변인지, 감사관의 업무에 이게 아까 교육감 해명을 해주는데 급급한 것처럼 느껴졌던 이유가
이 말씀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게 감사관으로서 적절한 어쨌든 오해가 있으면은 오해가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죄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그 제주 교육은 이게 교육감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은 교육감님께서 입장을 아마 밝히실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두 가지 조치 중에 특별 교육 및 심리치료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학생 가족이 심리치료까지 받게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당사자한테 이 결과가 통보가 갔을 텐데 이거를 이제 수용을 했는지 그러면 수용했다면 언제부터 교육이 시작되고 만약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조치 결과는 언론에 이미 보도된 대로 심리치료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지금 저희들은 우편 발송을 통해서 등기 우편을 발송해서 이것을 수령하도록 하고 당연히 받지 않으면 돌아오겠죠. 저희들은 받은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자 등은 조치 결과를 통지서를 수령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것을 조치를 이행해야 됩니다. 이행하고 그 조치를 이행할 때 특별교육 이수 기관을 저희 교육감께서 지정하시는 기관이 7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8시간 이수를 받아야 되고요.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또 일정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고 절차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미이수 시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30일의 기회를 다시 부여합니다.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위반할 때 100만 원의 과태료가 주어집니다. 법률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시소 윤재 기자인데요. 교육장님 허위 경위서의 근거인 통화 녹음 내용 들어보셨어요? 무슨 내용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5월 19일 날 돌아가신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통화한 내용이 있는데 그때 병가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국정감사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네. 심의위원회에서는 오로지 제출된 자료와 그 다음에 당사자들의 진술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린 건데 교보위 이후에라도 통화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안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하고 그게 왜 말씀드리냐면요. 교감이 실제 통화 내용에서는 병가를 일단 지금 쓰지 말고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쓰라고 했습니다. 이게 교사가 학교에 민원을 처음 알린 날이거든요. 최초로 알린 날에 그날 저녁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까 부당한 간섭 말씀하시는데 이게 과연 지금 나온 자료로만 봐도 단지 이 선생님이 민원인에 의해서만 그게 돌아가셨는지가 아니라 그 윗선이 관리자격인 교감이 병가를 내지 말고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내도 좋다. 해결한 다음에 내라. 이렇게까지 육성으로 전파를 한 마당에 그 교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책이나 책임 조사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과연 교보위에서는 그 민원인이 부당한 간섭으로만 판단된다는 그때 제출된 자료로만 가지고 판단하신 건데 실제적 진실은 교감에도 관여가 있었다는 건데 교육장님께서는 이걸 보고 지금 판단을 하신다면 과연 이게 민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교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걸 좀 여쭈고 싶고요. 그 진상조사 단장님께도 묻고 싶은데 진상조사단 처음에 하신다고 했을 때는 유족도 억울하지 않게 진상조사 한다고 발표하셨는데 결국 팩트는 경찰 조사 나온 이후에 우리가 발표하겠다. 이거는 교육청의 진상조사의 어느 범위가 한계점이 있고 결국 우리가 경찰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기조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진상 조사가 정말 진상을 조사하는 건지 결국엔 경찰의 어떤 그 우리가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경찰을 믿고 가는 거 의지하는 것밖에 더 되는지 그걸 좀 더 명확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결론이 어디까지 났고 추가로 조사할 내용이 있으면 어디 있는 부분이 남았고 이게 좀 객관적으로 간략하게라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국민들이 들었을 때 뭔가 하고 있구나 느끼는 거지 맹목적으로 경찰 조사만 하지 마시고 그건 좀 나눠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를 이제 심의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는 기관이어서 저희들이 그 심의한 후에 나온 자료를 가져가지고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전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교육장 개인의 의견을 또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처지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경과 내용 중에 이제 나중에 최종 보고서라든가 이제 조사에 영향이 미치는 부분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현장에 대해서 서너 세 차례 방문했고 저는 교직원들한테도 설문을 했었고 관리자 면담, 관련 교사, 교직원 면담을 했었고 그리고 그 CCTV라든가 이제 그날 행적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경찰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어쨌든 모든 우리가 조사반에서 확보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간중간에 이제 추가로 요청하거나 아니면 발견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검사를 하고 있고 경찰 말씀드리면 처음에 말씀드리다시피 그런 부분에 아까 같은 정보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어쨌든 제3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같이 민간 공무원 외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전혀 강제하고 어떤 의견이라든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경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면희 기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관의 명예도 걸려있는 문제여서 분명히 밝힌다. 6개 단체에서 말하는 것은 왜곡된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그에 맞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실에서 경위서를 제출을 요청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자료를 전달했기만 했을 뿐 학교에서 작성하는 자료가 왜곡 없이 그대로 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청했던 자료 목록을 보면 그 초안이나 작성에 활용된 근거 자료 일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녹취록이 왜 빠졌는지 첫 번째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녹취록 부분은 지금 그 언론이나 나오는 녹취록 부분은 어떻게 그 경로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육청에서가 입수한 그 유족이 제출한 녹취록을 어디에 제출하거나 보낸 적은 없습니다. 근거 자료 일체라고 했을 때 이 자료 요구를 이제 교육청에서 받았을 때 녹취 파일도 갖고 있었고 녹취록이 없었다는데 녹취 파일을 제공할 수는 있었는데 제공하지 않은 이유가 아니 일차라 하더라도 이제 관련 국회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이제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생활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녹취록 부분은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요청한 의원실에서 제출을 요구한 문서 자료 혹은 문서 중에 일부가 누락되었는데 그건 교육청의 판단으로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부분이 걸린다고 생각되어서 녹취 파일이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녹취 파일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냐하면 녹취 파일에는 그 쌍방이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 관련 음성권 관련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생활 쪽으로 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녹취록에 대한 인식 그리고 언제 인지했느냐 감사조사관에서 이 내용에서 병가 부분에 있어서는 교사는 병가를 요청을 했으나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교감은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녹취 파일이 국감에서 공개되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조사관이 인지했는지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육감에서 공개된 부분은 뭐 우리가 제출한 그런 자료는 아니고 어쨌든 7월 4일날 받은 이후에 국감을 전후해서 이제 정확하게 확인 이제 국감 전후로 확인한 겁니다. 그 녹취 파일의 내용을 언제 그 감사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우리가 조사하면서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그 글로 확인한 부분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 기간이 길어서 조사 기간이 길어서 정확하게 며칠 날 확인한지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조사 기간이 길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 조사나 관련자 이제 면담이나 이런 부분은 7월에 모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가 7월에 끝났는데 그럼 8월과 9월, 10월까지 무엇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현장 조사는 7월에 했고 그 7월 말에 이제 2차 회의를 하면서 이제 추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추가 이런 것을 확인하면 좋겠다 이렇게 회의에서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8월 달에 수집 자료 요청하고 그걸 확인하고 그런 저는 결차를 같이 겁니다. 그럼 수집된 자료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8월과 9월, 10월까지 진행됐다. 어쨌든 그 7월, 8월까지 계속 진행됐고 지금도 추가 자료가 제출하거나 발견되면 확인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 조사 발표 후에 하는 걸로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같이 발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나 혐의 없음으로 결과가 나오면 교육청에서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해주나요? 어쨌든 우리가 조사한 결과는 그대로 이제 진행할 겁니다. 뭐 무혐의나 그거는 차후에 그거는 확인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경찰에서 심리부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료는 제출받을 수 있으니까. 어떤 자료 제출입니까? 우리가 심리부검에 대해서 심리부검 회의록에서도 진행이 됐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심리부검을 우리가 처음에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경찰 그 국가사 쪽으로 요청했는데 우리가 그 심리부검 요청 대상이 아니라고 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경찰에서가 심리부검을 요청한 거고 우리 경찰에서 우리 쪽으로 뭐 심리부검에 관련돼서 자료라든가 뭐를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녹취록을 확인하셨으니까 하고 나서 이제 교감이 제출한 경위서가 다른 내용이 확인됐을 거고 그러면 학교 교장이나 교감에게 당신네들이 제출한 경위서가 녹취록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공지하고 뭐 조사를 다시 받았는지 경위서를 다시 받았는지 아니면 뭐 경위서는 다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경위서를 제출했는지는 다시 조사를 안 해봤습니까? 왜냐하면 그 경위서는 이제 그분 어쨌든 보통 조사를 하게 되면은 양쪽의 뭐 의견이나 사실이나 이걸 확인하기 때문에 어쨌든 교감이 주장하는 바는 경위서에 들어있는 거고 그 다른 녹취록이 이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우리가 비교해서 그 판단을 해서 이제 결과 보고서에 넣을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교장이나 교감에 대한 이러한 어떤 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의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런 조치들을 빨리 수행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결과 보고서에 최종 나와야죠. 아니 결과 보고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경찰 수사가 나온 다음에 발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학교에 있으면은 안 될 만한 이런 분들이 지금도 계속 그 학교 현장에 있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그런 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뭔가 조치를 교육청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아까 기다리거나 이제 발표된 부분 아까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려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한 번 받고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문하는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대로 명시가 돼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제20조가 서희초 교사 이후로 좀 개정된 법이거든요.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한다. 이 내용인데 지금 교감이 하는 그 통화 내용을 봐도 민원을 책임지지도 않았고 그 정당한 병가 사용도 제지하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관리감독 소홀이라던가 직무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그 학교가 사립학교여서 학교 법인이라도 공문 하나 보낸 적이 있는지 교육청에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지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까? 그 별도로 현재까지 그렇게 조치하는 항은 없고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최종 결과 보고서에 넣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겁니다. 이게 결과가 아니라 감사관이시잖아요. 어쨌든 그래 예 맞습니다. 감사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예. 감사 업무에서 이렇게 좀 비리라던가 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인지해서 조치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안이 그렇게 작은 사안도 아닌데 감사관께서는 뭐 하신 게 있으신지 그걸 다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직접적으로 그렇게 조치한 상은 직접적으로 개인한테 교장 교감한테 조치한 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